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57 나병투쟁의 새 결심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투쟁의 새 결심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121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57 나병투쟁의 새 결심. 나는 몇 번 만에 처음 밖으로 외출하였다. 이 밖에 모든 것이 신기하고 또한 이 사회가 나하고는 인연 없는 딴 세상인 것 같이 서먹서먹하고 언어까지 통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병상에 지친 몸이라 서서 있는 것이 퍼거나 고되고 누웠으면 하는 것이 뼈저려 온다. 누워있는 것이 생리적으로 간절히 욕구되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나 내 조국의 가장 감격된 날에 같이 행동을 못할 망정 이렇게 서서 있기라도 해야 할 어떤 의무감이 나를 붙잡고 놓지를 않는다. 만세, 만세, 만세. 군중들이 분류같이 정거장으로 왜 가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물어본 즉 연설하던 청년이 오늘 밤에 소련군이 함흥에 도착하니 마중을 가자고 하는 바람에 군중들은 지금 그 영접을 하려 가는 것이라 한다. 별빛이 반짝이는 축복의 이 밤은 40년 동안의 슬픔의 위를 한숨을 닮은 기쁨이 아우성을 치고 뛰어가는 것이다. 감격한 나머지 손들은 파도같이 쳐들어 흔들며 만세를 부른다. 여기에 감동하여 나도 참다 못해서 만세를 불러보았다. 내 눈에 물결처럼 쏟아지고 아우성치는 군중들이 모습들은 역사의 분류를 할 것이며 그 아무도 먹을 길 없는 하늘이 마련한 피가 피를 부르는 민족의 고동이라 하겠다. 역사라는 것은 민족과 같이 호흡하는 것이라 인식하여 보았다. 조국 광복이다. 기쁨이다. 희망이다. 행복이다. 만세소리, 만세소리, 만세소리. 경류같이 가로에 쏟아져 나온 군중들이 걸어가고 걸어오는 이 가로는 영원한 역사의 가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오른다. 몸이 찌긋찌긋하면서 열이 오른다. 도저히 서서 베길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온다. 전주와 전주의 하나 사이의 거리라 하지만은 죽을 힘을 다하여 걸음이 걸어진다. 걸음이 부자유하고 발바닥이 땅에 닿는 것이 이상하게도 불안정하게 뒤져지고 아랫다리의 굴신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다시금 이 새로운 역사가 태어나는 영광스러운 이때에 나는 이제 병들고 인간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폐인이 되고 보니 몸을 가리가리 찢어워 죽어도 시원찮은 참회의 눈물이 그지없이 흐르며 서러운 심정에 쓸쓸하기만 하다. 독립을 앞둔 조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뽀젓한 일원으로서 참같이 못한 것을 생각하여 볼 때 내가 너무나 불행하다는 것을 느껴보며 하나한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하여 집으로 가까이 왔다.
오는 도중에 일본 사람들이 길가에서 떼를 지어 소성내며 무어라 쑥덕거린다. 아마 오늘 이 역사적 광경을 목격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뭐라 공론한 것인지 내 눈에 보여진다. 아직도 보행이 고통이 되어 힘을 다하여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정말로 기뻐하신다. 세상에서 너보고 뭐라 하건 내가 그렇게 나다니니 나는 어찌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하신다. 밤이 깊어진다. 생각에 사무쳐 잠도 오지 않는다. 다만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만이 금방울 음방울 소리같이 처량한 울음으로 도란도란 눈물을 감아 넘긴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 목적 달성에 따른 투쟁 여부를 생각하여 본다. 오늘날 해방된 기쁨을 감격하게 되는 연유를 살피면 우리 민족이 김인현 3.1 독립운동을 최고조된 상승선으로 하여 40년 동안 많은 애국지사의 고결한 피와 죽음의 투쟁으로 한 그 결과가 오늘의 필연적인 기적을 가져오게 한 것이 아닐까 나는 생각해 볼 때 나도 몹쓸 나병에서 해방되려면 이 나병과 결과적인 투쟁의 대결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용솟는다 라고 챕터 5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심도 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몇 번 만에 처음 밖으로 외출하였다. 이 밖에 모든 것이 신기하고 또한 이 사회가 나하고는 인연 없는 딴 세상인 것 같이 서먹서먹하고 언어까지 통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병상에 지친 몸이라 서서 있는 것이 퍼거나 고되고 누웠으면 하는 것이 뼈저리 온다. 누워있는 것이 생리적으로 간절히 욕구되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나 내 조국의 가장 감격된 날에 같이 행동을 못할 망정 이렇게 서서 있기라도 해야 할 어떤 의무감이 나를 붙잡고 놓지를 않는다라고 챕터 57을 열고 있는데요. 남의 눈길을 피해 골방에 갇혀 지낸 지가 오래되었고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다가 조국 해방의 기쁨에 동참하고자 나왔으니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겠지요. 그러나 아직 서서 있기에도 힘에 겨운 상태라서 눕고 싶지만 이렇게라도 역사적인 순간에 동참했다는 뿌듯함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록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상황이지만 일본으로부터 받은 억압을 생각할 때 감회가 새로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신기라고 하는 것은 낯선 것이어서 새롭고 이상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서먹서먹이라고 하는 것은 낯이 설거나 익숙하지 않아 매우 어색한 상태임을 나타내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욕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얻고자 하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바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 깊이 느껴 뭉클한 감정이 일어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감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느끼는 마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군중들이 분류같이 정거장으로 왜 가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물어본 즉 연설하던 청년이 오늘 밤에 소련군이 함흥에 도착하니 마중을 가자고 하는 바람에 군중들은 지금 그 영접을 하려 가는 것이라 한다. 별빛이 반짝이는 축복의 이 밤은 40년 동안의 슬픔의 위를 한숨을 닮은 기쁨이 아우성을 치고 뛰어가는 것이다. 감격한 나머지 손들은 파도같이 쳐들어 흔들며 만세를 부른다. 여기에 감동하여 나도 참다 못해서 만세를 불러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운으로서는 사람들이 왜 정거장 쪽으로 몰려가는지 영문도 모르고 있었기에 궁금했던가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니 오늘 밤 소련군이 함흥에 입성하는데 영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던가 보지요. 이것이 우리나라 분단의 시발점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일제 36년에서 해방되는 감격의 순간이니 그러한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겠지만 말입니다. 아마도 1919년 3월 1일 만세 사건의 불이기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하운도 감동이 격하여 환자임을 망각하고 만세를 불렀던가 봅니다. 여기서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모인 많은 사람을 뜻한다 하겠고요. 분류라고 하는 것은 세차게 흐르다, 급류, 세찬 흐름 이런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 앞에서 자기 자신의 견해나 주의, 주장 따위를 진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겠고요. 마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는 사람을 나가서 맞이함을 뜻한다 하겠고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을 맞아서 대접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우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럿이 함께 기세를 올려 악을 쓰며 부르짖는 소리나 그 상태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에 물결처럼 쏟아지고 아우성치는 군중들이 모습들은 역사의 분류라 할 것이며 그 아무도 먹을 길 없는 하늘이 마련한 피가 피를 모르는 민족의 고동이라 하겠다. 역사라는 것은 민족과 같이 호흡하는 것이라 인식하여 보았다. 조국 강복이다. 기쁨이다. 희망이다. 행복이다. 만세소리, 만세소리, 만세소리. 경류같이 가로에 쏟아져 나온 군중들이 걸어가고 걸어오는 이 가로는 영원한 역사의 가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오른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운이 보기에는 이러한 군중들의 모습은 역사의 거센 물결이라 분석하고 있네요. 핍박과 억압에서 해방된 민족의 감정이 분출한 것이라 하겠지요. 하운은 역사라는 것은 민족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만세를 목청껏 외치며 군중들이 오가는 거리의 모습은 영원히 역사에 아로새길 기념사적 형태라는 것이죠. 3.1운동의 아운의 장터처럼 말입니다. 독립선언서를 읽던 파고다 공원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동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 순환을 위하여 뛰는 심장의 운동을 뜻한다 하겠고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일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변화나 사조 따위의 거센 기세나 흐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라고 하는 것은 시가지의 도로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찌긋찌긋하면서 열이 오른다. 도저히 서서 베길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온다. 전주와 전주의 하나 사이의 거리라 하지만은 죽을 힘을 다하여 걸음이 걸어진다. 걸음이 부자유하고 발바닥이 땅에 닿는 것이 이상하게도 불안정하게 뒤져지고 아랫다리의 굴신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다시금 이 새로운 역사가 태어나는 영광스러운 이때에 나는 이제 병들고 인간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폐인이 되고 보니 몸을 가리가리 찢어 죽여도 시원찮은 참회의 눈물이 그지없이 흐르며 서러운 심정에 쓸쓸하기만 하다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모처럼 찬바람을 쐬니 몸이 으실으실하고 미열이 있는 것이 감지되었던가 봅니다. 불과 전주 때 한 칸의 거리라니 50m임에도 힘겹게 집으로 돌아왔던가 봅니다.
발바닥이 전하는 느낌도 그렇고 몸이 굽혀지는 정도도 원활치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조국은 다시 태어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여야 함에도 천하의 병신이 되었으니 얼마나 한스러웠을까요? 진작 한센병을 잘 다스렸더라면 하는 후회가 컸을 것으로 느껴졌던가 봅니다. 여기서 찌긋찌긋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눈치를 채게 하려고 눈을 자꾸 크게 찌그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나 여기서는 몸이 으실으실 아파오는 현상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다리라고 하는 것은 아랫다리의 북한어라 할 수 있겠고요. 굴신이라고 하는 것은 굽힘과 펴을 이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인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이 된 사람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참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반성함을 이른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을 앞둔 조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뻐젓한 일원으로서 참같이 못한 것을 생각하여 볼 때 내가 너무나 불행하다는 것을 느껴보며 하난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하여 집으로 가까이 왔다. 오는 도중에 일본 사람들이 길가에서 떼를 지어 서성대며 뭐라 쑥덕거린다. 아마 오늘 이 역사적 광경을 목격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뭐라 공론하는 것인지 내 눈에 보여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겠지요. 온전한 주권 국가로서의 조국을 맞았는데 그동안 동양 삼국을 오가며 얻은 지식을 버젓이 써먹고 싶은데 실상은 사회나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존재가 되었으니 만감이 교차했겠지요. 일본 사람들이 수군대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뻔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림이 눈에 그려졌던가 봅니다. 식민지배 세력으로 행한 것들이 보복으로 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거리가 컸겠지요. 여기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나 단체가 완전한 자주권을 가짐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나 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격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직접 봄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럿이 함께 의논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보행이 고통이 되어 힘을 다하여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정말로 기뻐하신다. 세상에서 너보고 뭐라 하건 내가 그렇게 나다니니 나는 어쩌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하신다. 밤이 깊어진다. 생각에 사무쳐 잠도 오지 않는다. 다만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만이 금방울 은방울 소리같이 처량한 울음으로 도란도란 눈물을 감아 넘긴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걸음걸음이 고통스럽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네요. 사람들이 쑥덕거리던 말던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다니니 엄청 기뻤던가 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생각은 꼬리를 물고 오만 가지 생각으로 잠을 설치게 했던가 봅니다. 더하여 귀뚜라미가 처량하게 울어 제쳐 하운의 감정까지 자극했던 것이 아닐까 싶네요. 여기서 보행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서 가고 오거나 걸어서 다님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나 마음의 아픔이나 괴로움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사무처라고 하는 것은 사무처의 비표준어로서 강하게 느껴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뚜라미라고 하는 것은 메뚜기 목 귀뚜라미과에 속한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울, 은방울이라고 했는데 금과 은으로 만든 방울을 뜻하나 여기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마치 금방울, 은방울 소리처럼 들린다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처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구슬퍼질 정도로 쓸쓸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도란도란이라고 하는 것은
나직한 목소리로 서로 정답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오지 않는 밤에 목적 달성에 따른 투쟁 여부를 생각하여 본다. 오늘날 해방된 기쁨을 감격하게 되는 연유를 살피면 우리 민족이 기빈년 3.1 독립운동을 최고조된 상승선으로 하여 40년 동안 많은 애국지사의 고결한 피와 죽음의 투쟁으로 한 그 결과가 오늘의 필연적인 기적을 가져오게 한 것이 아닐까. 나는 생각해 볼 때 나도 몹쓸 나병에서 해방되려면 이 나병과 결과적인 투쟁의 대결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용솟는다라고 챕터 57을 마감짓고 있습니다. 하우는 잠을 설치며 많은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국 해방의 이유를 맞이할 것인가 번민이 컸겠지요. 하우는 또한 해방된 기쁨을 감격하는 연유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했던가 봅니다. 하운이 태어나던 해에 벌어진 기민년 3.1 만세운동 기점으로 36년간 독립을 위해 의무로 활동하던 애국지사들의 고결한 피와 죽음으로 투쟁한 결과가 오늘의 해방을 쟁취하게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나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결부시키네요. 그러는 것으로 보아 문둥병에 대한 후회가 얼마나 한스러운가 엿볼 수 있지요. 여기서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나 개인 등이 어떤 목적을 이루거나 상대편을 극복하기 위하여 힘쓰거나 싸움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유라고 하는 것은 일의 까닭이나 이유를 이루는 말이 되겠고요. 기민연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이 기이고 지지가 미인 해를 뜻하며 1919년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위기가 감정 따위가 가장 높은 정도에 이른 상태를 이루는 말이 되겠고요. 상승선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향하여 올라가는 선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국지사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이바지하는 사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결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고상하고 깨끗함을 이루는 말이 되겠고요.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사건 따위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이룬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운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운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운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운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운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운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운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50화는 하나운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58 제인 석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운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금년 6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9집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